궁금한 게 있다면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 오늘의 주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라는 외침과 함께 몸에 불을 붙였어요.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은 정부 수립 이후 1953년 처음 제정됐어요. 제정한 목적을 보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죠.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노동자와 사용자가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쌍방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하고 강제 노동이나 폭력은 금지되며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안 되고 하루 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주 1회는 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연차라고 하는 유급휴가도 줘야 하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런데 노동자인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단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2,532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768만 명, 30%나 되는데 말이죠. 직장갑질 119에 신고된 사연을 한번 볼까요? 근무한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위납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 기다렸으나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침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월급날 월급 지급에 앞서 먼저 보낼 게 있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부당 해고였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연장 근로나 야근, 휴일 근로수당도 보장되지 않아요.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도 제한이 없고 연차도 없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복지나 안전관리를 챙기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더 잘 적용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 반대이니 말이에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을 시켰을 때 오는 배달원은 과연 사장일까요? 노동자일까요? 놀랍게도 현행법상 이들은 사장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통신업체 설치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규모가 85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근로기준법.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네요. 물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어요. 노동자,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현재까지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법원에서는 콜택시 플랫폼 타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죠. 해외 사례를 봐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특정 집단을 노동자가 아니라며 구분짓지 않아요. 또 유럽연합은 이미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종 휴가, 수당,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정치권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책임이 과연 기업에만 있을까요? 작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는데 부담이 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 노동자를 규정하는 법도 개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 야당은 이런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요. 정치권이 책임을 하루하루 미루는 사이 노동자들은 오늘도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와 여야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전태일의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래요.